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입니다. 해원의 논어 이야기, 오늘은 논어 제1 학위편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먼저 살펴보면 자왈, 이때 자는 공자죠. 그죠? 자왈, 천성지국, 경사이신, 전룡이애인, 그리고 삼인위시라라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풀이해 드린다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난번에는 정자가 말씀하셨다는데 이번에는 자왈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길도자인데 다스릴 도자, 인도한다 그런 거죠. 인도한다. 뭘 인도하고요? 천성의 국, 천성의 나라를 인도할 때, 이때 천성이라는 말이 알려면 중국에 여러 가지 단위법이 있는데, 우리도 저는 어릴 때 보면 리라는 말이면 키로수는 잘 안 듣고, 제가 송정에 사는 호계까지가 오리다, 울산 시내까지는 십리다, 오리 십리라는 그 말을 많이 쓰는데, 통상적으로 1, 2가 400m거든요. 400m. 그러면 오리는 4, 5, 10, 그럼 2k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가 이제 400m 정도 되는데, 천성이라는 말은 이때요. 우리가 리가 있고 정이 있대요. 정이 있으면, 정은 우리가 사방 1, 2를, 아까 1, 2가 400m 했잖아요. 그 사방 1, 2를 한 정의를 했대요. 한 정의를 했고, 요 정이 10개 모인 거를 10정이라 하는데, 이 10정을 성립했대요. 그러면 천성은 어떻게 되지? 그럼 천성은, 그럼 10정에 곱하기 천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만성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천성이 그럼 만정이 되잖아요. 만정은 따져보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니까 사방백리라고 하죠. 사방백리면 얼마나 되잖아요. 40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제후를 뜻한 거죠. 제후. 이제 중국은 여러 나라를 따져서 보면 봉건 제국이잖아요. 그죠? 봉건 제국이 중심에,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다 살 수는 없으니 이제 군주가 있고, 이제 이후에 나오니 조그만 땅을 이제 자기 친척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겠잖아요. 이게 봉건주의잖아요. 그렇지, 하나의 이 나라 전체를 보다는 자기 고을을 다스린다, 하나의 지원을 다스린다, 그렇게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즉 인도를 할 때는 경사이신해라. 이때 경자는 공경할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공경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믿게 해라. 쉽게 말해서 경자를 풀어보면 공경할 경자인데, 공경을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한문을 표시하면 개가 있고 막대기 들고 있는 여기 모습이라는데, 이 개구차하고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한테 너 말 고대 행동 안 하면 때린다라고 하면 걔가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다른 의미라고 보다는 이런 정성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정성이라는 의미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일을 다스릴 때는 정성스럽게 하고 어떻게 해야 믿게끔 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의 일을 하는 데 입장에 있어서 매사 정성 들여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국민들은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꾸 어느 정책이든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하루아침에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신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뢰의 법칙. 그런데 갑자기 정권을 바뀌었다 해가지고 과연 정책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다 신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일을 처리를 해라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공자 이제 우리가 정치가 군자 정치가 되는 사람한테 어떤 인성 도덕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죠? 너희들 나를 일을 할 경우에는 공경한 정성을 다하고 또 백성들한테 믿게끔 해라. 요즘 같이 뭐 시대에 보면 이 말이 경사이신이라는 말이 좀 와닿네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두 번째는 전용이예인이라. 용자는 쓴다는 거거든요. 재물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물을 쓸 때는 어떻게 전략을 해라. 그리고 전략함으로써 위인 사람을 사랑해라. 이 절자가 재미난 절자가 이 대축자잖아요. 이런 글자도 있고, 이 전략이란 말이 뭘까요? 안 쓰는 게 전략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대나무 보면 이 마디가 있잖아요. 요 마디를 형성하다는데 쉽게 요 마디를 넘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한다는 말은 한번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물건을 쓸 때 어떤 한도 분수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써야지 그 뭐 바깥의 부분까지 쓰면 안 된다. 최근에 뭐 과거의 정권에 보면 관례상 안기부 자금을 청와대에서 갖다 썼다 해가지고 전 박근혜 정권 때 그게 문제가 돼서 뭐 현재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청와대 예산을 따져보면 청와대 예산만 써야지 자꾸 다른 데 예산을 끄집어 쓴다는 거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이 청와대 예산을 그만큼 배정해 주면 되는데, 또 나라에서는 제가 또 과거 예산 일을 해보면 숨긴 예산이 있거든요. 또 눈에 딱 나타나면 야, 예산이 이렇게 많이 타선다 하니까 예산을 이쪽에 좀 배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 좀 요 타서는 거 관련돼 과연 그래서 인마이 포켓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다 국가와 나를 위해서 썼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처럼 전략이란 말은 자기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들을 보면 물자를 지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국민들은 또 빼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전략하는 것이 결국은 예인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 다음 3인 2시, 사자는 시킬 사자거든요. 백성들한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데, 이시 때를 맞춰서 해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저도 올 때 부역한다. 부역. 뭐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뭐 새마을 운동이라 해가지고 동네에 말을 낸다고 뭐 길을 딴다면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시키거든요. 그걸 이제 부역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직접 한번 보기도 했는데, 그처럼 요즘은 뭐 그런 게 아닌데 다 농사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국민들한테 부역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농사일이 천하지 근본인데, 그처럼 국민들은 어떤 부역을 시킬 때는 때에 맞춰서 이시 때로서 해라라고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나라 일을 하는 경우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정성스럽게 해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갖게끔 하고, 또 국가의 재산, 재물을 전략을 해서 사람을 사랑을 해라. 사람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뭐 물건을 전략해라. 이런 뜻을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일을 시킬 때는, 일을 부역을 부릴 때는 때에 맞춰서 해라. 때가 아니면 하지 말라. 중국 옛날에 뭐 수나라가 들어서고 고구려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한테 전쟁 치고, 그러니까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어떤 전쟁을 할 경우에는 때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승계가 위화도 해관할 때도 그런 명목을 냈었잖아요. 뭐 여름철에 아귀풀이 녹다 보니까 화살도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전쟁할 때가 아니다 해서 위화도에서 해군을 했다시피 그런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보면 이때 3인할 때 뭐 요즘은 이제 국가에 이제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요즘 또 예비군 훈련 또 뭐 농사청에도 뭐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가의 입장에서 백성들한테 시시적절하게 요즘 일을 시키는 게 없으니까 시시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잘 어떤 정책을 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그러잖아요. 요즘같이 뭐 코로나 접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 보면 맨날 그 현 정권 타박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뭐 접종을 막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15%밖에 안 된다 이래 하니까 때를 잘 맞춰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풀이해 보면 어떤 정책을 일을 하더라도 때를 잘 맞춰서 그때 정책을 펴라. 그다음 이제 요 많은 세금을 많은 것 같아요. 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최대의 그 수혜자는 바로 정부다. 왜냐면 국가의 세금이 54조나 더 거쳐들었대요. 그렇죠. 뭐 우리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오르면 양도소득세도 국세도 많이 늘어나고 또 각종의 취득세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재산세 그런 것 많으니까 정부만 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어떤 복지 혜택을 많이 하니까 국가의 재정이 없으니까 또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를 내 정권을 잡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쓴다 하면 그 고선의 피해는 후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고를 잘 아껴 써야 아껴 쓰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다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갖고 일을 처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인한상을 비록 뭐 과거에 2500년 전에 이런 공자가 말씀하신 것도 현대사회에서 응용을 해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도 나는 국가의 일에다가만 또 생각하지 말고 요즘 다 조직사회니까 조직의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적용을 해보면 안 돼요. 뭐 경사 내가 회사 일을 처리할 때는 정성을 갖고 해서 조직이나 거래처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전용 2애인 회사의 물자를 여러 가지 많잖아요. 회사에 조직하다 보면 뭐 다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문방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사의 물질은 많잖아요. 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나의 자산처럼 잘 전략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결국은 애인 곧 회사를 사랑하시고, 회사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회사가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면 회사가 건재하고 번창해가면 부수적으로 나한테 그냥 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3인 2시 이거는 이제 만약에 또 두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종업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리먼 사태라든지 과거에 뭐 IMF 시대 때 등등 보면 여러 가지 회사도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사주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업원들한테는 뭐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고 또 놀 때는 화끈하게 휴가를 보내줄 때는 휴가 또 보내줘야 되지 않냐. 이제 요즘 근로자가 48시간에 된 배경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 뭐 5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기본 취지잖아요. 그럼 이런 취지에 맞춰서 그러면 인원을 더 뽑는다. 이런 인원을 더 뽑으면 이제 노조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자 국가의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뭐 52시간밖에 못 한다. 뭐 이제까지 못한 거는 뭐 이제까지는 뭐 60시간 일하고 월급 더 준 거는 어떡하냐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 채용을 하고 채용하면 여러 가지 비용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합의.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도 오늘날 얼마든지 회사 일이나 어떤 업의 그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처리를 해보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운의 노노 이야기 오늘 5장 공자께서 말씀하신 도천성지국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데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